안녕하세요. 배터리 한 방에 끝내기 권준표 다몽입니다. 오늘은 1강을 할 차례인데요. 다몽 선생님께서 오늘 배울 핵심 개념과 학습 목표를 짚어주실 겁니다. 다몽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내용이 오늘 1강에서 배울 핵심 개념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에노드랑 캐소드, 일렉트로들이 일렉트로라이트와 만났을 때에 생기는 일렉트로케미컬 셀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에서의 일렉트로드의 포텐셜의 차를 통해서 표준 전극 전위를 이제 직접 계산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기화학이 어떤 학문인지 이해를 하고 표준전극 전위가 무엇인지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표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보는 과정까지 함께 공부해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배터리 한 방에 끝내기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기화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제 전기화학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다루는 학문인지, 그리고 전기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탠다드 포텐셜, 즉 이제 표준 전극 전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전기화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즉, 첫 번째 챕터의 이름은 What is electrochemistry? 즉 전기화학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볼 거고요. 네. 자, 이제 electrochemical reaction 그리고 이제 electricity라는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electrochemistry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얘네들의 정의 자체를 이제 electrochemical 얘네들의 정의 자체를 chemical reaction 그리고 electricity 두 가지의 반응이 동시에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가지고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전기화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굉장히 쉽게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이미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전기화학적 반응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의 예시를 제가 하나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비커가 있습니다. 어떤 비커가 있어요. 어떤 비커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케미컬 컨덕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 솔루션 안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전극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 전극이랑 일렉트로라이트, 즉 솔루션이 무슨 종류인지를 표시를 해줄 건데요. 맨 첫 번째로 이제 요 전극 있죠? 이제 요 전극은 솔리드 형태의 아연이라고 제가 ZN, 아연이죠? 아연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제 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황산굴이라고 하죠. 황산굴이 즉 CuSO4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미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배운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넣고 기다리다 보면은 시간이 막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막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일렉트로드 표면에, 즉 아연 전극 표면에 뭔가 막 이렇게 붙기 시작합니다. 뭔가 앙금 같은 것들이 덩어리져서 붙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요 뭔가 붙기 시작했던 얘네들은 바로 우리가 구리 이온이 구리로서 붙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솔루션에는 뭐 구리만 혼자 반응을 일으킬 순 없죠. 얘네들이 이제 아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디졸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연 전극이 아연 이온으로서 솔루션 상태에 녹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아주 쉽게 그런 화학적인 식으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네, 굉장히 쉽죠? 원래 있었던 아연 전극이 아연 이온이 됐고요. 그리고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었습니다. 이 반응식을 보면은 이렇게 이온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이제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자를 잃거나 얻었다 했다는 거는 어떤 일종의 전기적인 그런 전자의 이동이 이제 그 전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전기가 관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반응과 일렉트리시티 사이에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기화학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본격적으로 전기화학자들이 그래서 요렇게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로도 응용할 수 있겠고, 전기적인 그런 생성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해가지고 전기화학적인 센서를 만들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전기화학자들이 얘네들을 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특별한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일렉트로 케미컬 셀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일렉트로케미컬 셀은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전기화학적인 단어인데요.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셀, 우리말로는 전기화학적 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셀은 그냥 셀이라고 합니다. 이제 얘네들은 왼쪽에서도 이미 대충 알아보았듯이 얘네들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이온 컨덕터. 왼쪽에서는 항상 구리였었죠. 일렉트로 라이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렉트로닉 컨덕터. 왼쪽에서는 아연 전극이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솔트 브릿지라고 해서 염다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염다리가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아이온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전도시키는 일렉트로라이트, 그리고 전자 자체의 이동을 통해서 컨덕션을 일으키는 일렉트로닉 컨덕터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예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꺼내오자면은, 네, 아까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전극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극이 아니라 보통 두 개의 전극을 우리가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그림으로 두 개의 전극을 막 그려줄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전극을 어떻게 해줄 거냐, 전선이라고 하는 애들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아이온 또는 그런 일렉트론 자체로 이제 컨덕션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한쪽에서 생성된, 이 생성이라는 표현이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겠고, 그래서 산화로 인해서 이제 내보내어진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고, 어디로? 전선을 통해서 환원 반응이 이루어지는 그 두 번째 전극으로 이동을 하겠고, 이러한 이제 전자의 이제 이동은 아까 말했듯이 아이온들의 컨덕션 반응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그런 전기적인 것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돌 수가 있게 되죠. 얘네들을 우리가 전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당연하지만 익스터널 서킷이 형성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전선을 연결했을 뿐인데 어떤 일종의 서킷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서킷을 만듦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전력을 생성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게 배터리의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뭘 알게 되었냐? 일렉트로케미스트리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이제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전기화학이 뭔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여기서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응용이 되려면은, 이제 공학적으로 응용이 되려면은 어떤 기본적인 단위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렉트로케미컬 셀이라는 개념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예고를 미리 했듯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자, 한번 볼까? 두 번째는 우리말로는 표준 전극 전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영어로는 스탠다드 포텐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스탠다드 포텐셜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볼 건데, 이제 아까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번엔 뭘 하나 더 고려를 할 거냐면은, 아까 이쪽에서 우리 서큐트 브릿지, 즉 염다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부했었죠. 그래서 염다리를 일렉트로케미컬 셀에 포함을 할 때도 있다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주었는데, 아까랑 똑같은 전극과 똑같은 솔루션을 쓸 거예요. 하지만 또 여기에 염다리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아연 전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요 전극 같은 경우에는 구리예요. 구리이고, 아까 그랬듯이 우리 요번에 익스터널 서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전선을 연결해 줄 겁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됐고,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큐트 브릿지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이를 조금 지워줄까요? 아이고. 조금 지워서 이제 서큐트 브릿지는 그냥 간략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가만히 이제 반응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온들이 막 이동을 해서 이온들 자체가 이제 어느 한쪽에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반응이 원래대로 이제 쭉 일어나기가 힘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두 가지 비커를 서큐트 브릿지, 즉 염다리로 연결을 해줘서, 자, 이제 이온들이 이제 이쪽으로 한쪽에 쌓이는 걸 방지하게 해서 원래대로 내가 의도했던 반응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를 이제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솔루션을 이제 이어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는 처음 본 그런 전극이죠. 그래서 이 안에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몰에 이렇게 생긴 솔루션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까?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렇게 쭉 보면은 아까 그랬던 것처럼 화학식을 써보면 이렇게 된 반응이 있어서 아까랑 굉장히 똑같은, 그냥 아예 똑같은 반응식이죠. 근데 이제 구리랑 연결을 해서 우리는 아까랑 다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사이에 볼티지를 잴 수 있는 무언가 장치를 달았어요. 그래서 재봤더니 몇 볼트가 나오더라? 1.1볼트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표준 전극전이, 즉 스탠더드 포텐셜이라는 거는 이제 뭐에 관련된 개념이냐면, 우리 아까 위에서 배웠던 일렉트로케미컬 셀에서 두 개의 전극을 연결한다고 했어요. 두 개의 전극을 연결하면은 전자가 엑스터널 서킷을 통해서 흐를 수 있다고 했었고, 그렇게 흐르는 이제 전자 때문에 전압도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전위 포텐셜을 우리가 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스탠더드 포텐셜, 즉 표준 전극 전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이제 볼티지, 포텐셜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얘를 우리가 우선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써있는 표준 전극 전이는 우리가 E0라고 표현을 합니다. E에다가 오른쪽 위에 제로를 써주고요. 이제 요 제로라는 표시 자체가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E를 쟀다는 뜻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요 제로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얘가 스탠다드 컨디션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포텐셜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핵심 키워드로 스탠다드 컨디션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컨디션이 도대체 뭔데 하면은 세 가지의 요건을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25도C. 네, 25도C RT죠. 그런 평상시 온도 RT를 이제 스탠다드 컨디션의 한 가지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농도에 대한 조건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1몰 컨디션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왼쪽에 있듯이 여기에는 뭐 구리온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뭐 ZnI온도 이제 쭉 이렇게 나올 거지만 우선은 요 반응에 참여한 구리온을 봅시다. 얘가 이제 1몰 컨디션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요런 일렉트로케미컬 셀이 놓여져 있는 그 가스, 즉 이제 대기 조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ATM이라고 하는 압력 조건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그런 가스들은 모두 1atm의 압력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 제로라는 게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측정을 한 그런 볼티지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1V를 알 수가 있다며. 그럼 이 1.1V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기겠죠.